여의도 정치 본격화, 이준석 향한 기대 반, 우려 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백신 접종 이후에 다시 국회로 출근해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국회 출입 기자를 통해서 들어온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앞에. 예, 총리님 오늘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환영하고 그리고 또 총리께서도 행정부를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 대표님 조금 더 길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데 뭐 이번에 대표님이 당선되는 걸 보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좀 게을렀던가 혹은 얼마나 우리가 국민들의 마음을 잃는데 무감각했던가 하는 걸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앞으로 이제 봉화마을도 갈 예정이라고 하는데 오늘 오전부터 여러 일정을 보낸 이 이준석 대표, 그중에서도 오늘 오후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회동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합당 문제가 있어서 가장 관심을 끌지 않나 싶은데요.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벌써 합당 문제로 신경전 엄청 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불과 4일 전에 이 카페에서 번개 회동을 했다는 내용 저희도 전해드렸거든요. 그렇죠. 이때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나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이 화기애애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는 줄곧 이 국민의당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는 이 흡수 통합에는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왔습니다. 그랬죠. 안 대표는 신설 합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입장문을 내면서 이 국민의당은 지분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힘은 더 많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희생과 헌신을 보여줘야 한다라면서 이 당명까지 다 바꾸는 이 신설 합당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는 신설 합당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오늘도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선을 그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구체적 발언 듣고 오시죠. 저는 뭐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께 인수인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전달 못했고요. 오히려 반대의 내용으로 제가 전달받았기 때문에 뭐 국민의당이 어떤 개연성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께서 조건 없는 합당을 선언하셨던 그 정신을 유지하고 계시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다만 안철수 대표를 주변에 돕는 분들이 여러 말을 하시고 계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하고요. 네, 사실 국민의힘이 당명을 바꾼 게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지난해 9월에 이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변경을 했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다시 당명을 바꾼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큰 일이잖아요. 그런 만큼 내부에서 거부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 오늘 안 대표를 이 오후 3시에 만날 예정인데 여기에서 만나면 합당에 대한 선언을 할 것을 제안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이 잠시 후면 이 만남이 이뤄지는데 어떤 얘기 나눌지 이 부분도 취재해서 내일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배 교수님. 예. 당명 바꾸자, 처음 듣는다, 뭐 이런 거 등등 시작해서 뭐 기득권을 버려라, 뭐 여러 가지 많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잠시 후에 3시에 이제 그 회동이 있는데 어떨까요? 이런 견해차 좀 좁히는 회동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시작을 보면은 뭐 전혀 좁혀지지 않을 것 같고요. 상당히 삿바싸움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다. 지금 이제 결국은 합당을 하기는 하는데 한쪽은 사실상 흡수 합당을 원하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그런 입장이고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은 신설 합당, 그러니까 당대당 대등한 입장에서 합당을 하자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전혀 입장이 서로 다른 거고요. 구체적으로 지금 부딪히는 지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당명을 개정하는 거거든요. 안철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신설 합당, 당대당 동등한 입장에서 합당하니까 당명을 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논리적으로 상당히 맞는 거죠. 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응당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불과 1년도 안 됐다. 새로운 당을 이름을 바꾼 것이 어떻게 또 바꾸냐라는 이제 그런 이제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8월 경선버스 정시 출발론 가지고도 부딪히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서 야권 대선 주자 단일화를 관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당은 그거는 이제 당신들 내부의 논리다.
전체 야권 보수 단일화 입장에서 해야 된다라면서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앵커께서 물어보신 대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볼 땐 잘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 개인 간의 관계가요.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양당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첨예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윤석열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계속해서 이게 티격태격하면서 길어질 경우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또 고리로 해서 뭔가 도모할 수도 있고 또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계속 자기를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면은 또 안철수를 고리로 해서 뭔가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삼각관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안철수 국민의당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이 쉽게 합당에 이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잠시 후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 회동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회동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 바로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죠. 이준석 돌풍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 안팎 여기저기서 기대 그리고 반대로 견제구도 함께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며칠 전이죠. 첫 번째 최고위원 회의에서 신경전을 벌였던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나 비판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난번에는 이제 당식 인선 가지고 쓴소리를 했어요. 이번에 또 비판적인 얘기를 했던데 이번에는 어떤 부분 가지고 비판적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바로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 시기를 놓고 현재 지도부 내에서 경론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요. 윤 전 총장에게 오는 8월 전에 입당을 할 것을 촉구했었잖아요. 이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은요. 이준석 대표에게 몇몇 문제에 대해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의 현재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지금 대표께서 그냥 시한을 자꾸 정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는 경선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분들이 결정해야 될 사안을 너무 빨리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조금 걱정이 있습니다. 일단 그 당원 당규와 상관없이 미리 자꾸 앞서 나가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경선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그분들이 결정해야 된다. 이 대표가 자꾸 시한을 정해버린다며 날선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이재명 지사도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한마디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 이준석 대표 당선 당시만 하더라도요. 이 SNS를 통해서 축하 메시지를 전하면서 민주당이 기성정치의 구태를 얼마나 끊어냈는지 돌아본다라는 일종의 반성의 글 같은 것도 올렸거든요. 네네. 그런데 불과 한 나흘 만에 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지사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 수술실 CCTV 설치 법안 관련해서 입장을 촉구를 한 건데요. 민주당 질의에 이 대표가 의료 행위가 소극적이 될 것이라면서 유보 입장을 밝혔다.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해온 국민의힘 기존 모습과 달라진 게 없다라는 공격을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대표도 여기에 지지 않고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어허. 이 지사의 발언이 담긴 이 기사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요. 이 대표는 이 민주당은 언제까지 선악을 조장해서 여론조사 정치를 할 것이냐라면서 180석 기득권을 휘둘러 사고치는 건 민주당이다. 이렇게 맹공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김은미 기자. 민주당 송영길 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준석 대표를 언급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송영길 대표의 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어떻게 이준석, 이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된 건지 직접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국민의힘은 지난 6.11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준석 대표 체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사과한 기반 위에 탄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보수로 발전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축하하긴 했는데 이 상당히 뼈가 있는 축하 멘트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한 사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도 이준석 대표 비판 대열에 합류한 것 같습니다. 김은미 기자, 전 목사는 뭐라 그래요, 윤지영 기자?
네, 이게 뭐 비판이라기보다는 막말에 가까운 막말이요? 상황인데요. 네, 바로 어제 나온 얘기인데 어떤 얘기 나왔길래 이렇게 다루는 건지 들어보시죠. 아니 아직도 젖비린내 나는 그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돼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혀 대한민국의 본질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저 외국에서 주워 들은 거 배운 거 가지고 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한다 이 가 이준석이가 대한민국을 농락하고 또 대한민국을 또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문재인한테 10년 당했고 다시 이번에 또 이준석한테 또 10년 당하면은 대한민국은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네, 전광훈 목사 어제 전북 도청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젖비린내 나는 당대표가 돼서 뭐하고 있냐라면서 이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사실 전광훈 목사가 이 지난달 말에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이 국민의힘은 이런 구구단체들과는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모두 적이다. 여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맹공을 쏟아내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당 중진, 여기에 여권, 거기에 더해서 전광훈 목사까지 여기저기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견제구가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준석 돌풍이 나에게는 위협이다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